저는 가벼운 세션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그 마켓 매니플레이션 리서치 하는 거를 하려고 했어요, 발표를.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남들이 돈 벌고 있나를 관심해가지고 그걸 어플라이하는 거에 임플리멘트를 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무도 막 레귤레이션 관점에서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요즘에 리서치를 하고 있어서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걸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공유를 할 수 없지만 그냥 뭐 시장의 트렌드라던가 어떤 것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디파이 쪽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아닌 트레이드파이에 계신 분들은 또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좀 그냥 같이 공유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켓 오버뷰 데이터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이제 트럼프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새로 이제 디파이 쪽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뷰를 가지고 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켓을 보면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랑 그 토커나이제이션이랑 둘이 이제 용어를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버즈워드처럼 쓰는데, 일단은 토커나이제이션 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는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피아트백 되어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 USD나 USDC는 이제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를 거의 1대1로 이제 캐시 아니면 완전 쫄텀 트레저리로 가지고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대부분의 이제 그 마켓캡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면은 크립토들로 모여진 이제 포트폴리오로 배킹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이나 USDS는 다이에서 이제 조금 발전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USD를 뭐 알고리스믹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이제 루나 이런 애들이 알고리 여기 들어가는데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 애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셋 토커나이제이션은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자체가 이제 되게 핫한 용어인데 여기 이제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어떤 실제 존재하는 어떤 자산을 그냥 블록체인 위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토큰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옛날에 핫했던 뭐 NFT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사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주식을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려는 것도 많이 있고 뭐 그거 이외에 뭐 채권들 뭐 국채 뭐 사채 여러 가지들을 이제 옮기려는 이제 노력들이 있고 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1차원적으로는 이제 캐시 그 머니를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려는 이제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 데이터들을 조금 보면은 그 2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 서플라이가 209 빌리언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지금 이 차트는 2019년부터 나와 있는데 거의 언제죠? 2014년인가? 테더가 2014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때 뭐 거의 정말 정말 작게 시작하던 애들이 처음에는 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나왔던 게 너무 이제 다른 이제 코인들이 그 당시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아, 우리 코인은 변동성이 별로 없는 코인이야.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용어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사실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들을 보면은 뭐 디지털 머니 이런 게 더 맞는 용어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얘네들이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을 했던 게 아, 우리는 되게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너네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잠시 이제 묵혀둘 수 있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써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인 거고 실제로 초기 어덥션을 익스체인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발명품들이 그렇듯 초기 얼리 어답터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초기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트레이더들과 이제 익스체인지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그 USD 그 피아트 커런시들을 온램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래소들로 시작을 해서 어�оп션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그 서플라이가 증가됐던 이제 이런 2020년 이런 시기들이 있었던 거고 살짝 이제 다시 주춤을 하다가 이제 또 계속 차근히 뭔가 이제 꾸준히 그 서플라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USDT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이 72% 서플라이를 차지하고 있고
USDC가 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의 99%의 쉐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서플라이의 개념이 살짝 애매한 게 얘네들이 발행을 하고서 자기네 트레저리 지갑에 가지고 있는 물량도 이제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이제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USDC랑 USDT가 그렇게 발행한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서 USDT 같은 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트레저리 지갑에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버닝을 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고려했을 때는 사실 USDC의 그 쉐어가 조금 더 높을 거고요. 그래서 USDC는 테더보다 몇 년 이제 늦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파일을 이제 늘려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얘네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USDT는 대부분 이제 중앙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에서 그 크립토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트레이딩 페어로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리퀴디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게 얘네의 가장 주요한 이제 고객이자 주요 매출원이고, USDC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디파이에서의 사용도 이제 많이 있고, 그거 이외에도 그냥 뭐 기업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 자기네들 비즈니스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 이제 많이 있는데, 실상 보면은 이제 그 디파이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제 한번 마사지가 된 데이터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monthly transaction 볼륨이 한 700빌리언 정도 이제 돼요. 근데 이제 그 마사지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 찍히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 확대가 안 되네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거의 30트릴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봇을 활용한 이제 트랜잭션이 진짜 많고, 그 덱스 풀 간의 뭔가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뭔가 아비트라지를 한다든지, 그 옛날에 이수님 발표했어도 매부풀이라든지 이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솔라나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비트라지 기회들을 활용한 것들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그냥 블록체인 자체가 이게 그냥 트랜잭션 볼륨이 이코노미 밸류를 트래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그 밸런스 쉿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코노미 밸류와 상관없이 여러 개의 이제 컨트랙트를 이제 거쳐가지고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면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코노미 밸류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펌핑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활동량이 얼마냐를 했을 때 이제 앞에 봤던 그런 마사지를 해서 아마 월에 한 600, 700빌리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찍히는 볼륨은 이제 거의 한 30트리언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테더나 뭐 서클, 그 USDC를 운영하는 서클한테 중요한 거는 그 서플라이의 개념이긴 하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캐시나 이제 그러니까 트레저리, 그러니까 숏텀 트레저리나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자가 자기네 주요 매출원이거든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0빌리언을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슈를 했으면은 거기 곱하기 뭐 요즘 뭐 이율이 무려 4%라고 치면 거기 곱하기 4%만큼 자기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스테이블코인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제 매트릭은 서플라이 매트릭이기는 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봇은 어떻게 트래킹하는 거 혹시? 그 봇이 일단 1차로는 봇이라고 이제 라벨링이 된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더스캔이라던가 이런 데서 봇으로 되는 애들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 다음에 휴리스틱을 쓰는데 봇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제 애들이 있는 거죠. 너무 트랜잭션 수가 너무 많이 시킨다. 뭐 한 달 안에 뭐 이거는 일반적인 움직임이 좀 너무 아웃라이어다. 네, 네. 한 애들을 이제 해가지고 걸러내는 것 같아요. 쟤네들은. 네, 지갑 단위로 했을 때. 네, 저 친구들의 메시돌로지는 그래요. 저희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 서플라이를 봤을 때 현재 이제 M2 서플라이 한 1% 정도, 1.5%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뭐 레귤레이터들이나 이제 아까 뭐 핫한 거 있으면 다 이제 기웃기웃 거린다던 핀테크 사람들이나 이제 하나씩 뭔가 조금씩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접니다. 곧 포함했을 때 1%인 거예요? 아니면 저거는 서플라이에 마켓캡. 아까 얘기 처음에 보여줬던 발행량. 225빌리언인가 그 발행량 기준으로. 20 트릴리언 정도. 얼추 그 정도 됐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켓캡 이거 220빌리언 했을 때 이제 1.5% 정도. 네. 그러니까 저
마켓캡 저게 지금 이제 애들이 수수료 떼먹는 그 네, 맞아요. 실제로 트레저리로 투자하고 있는 돈이 저거 네. 많네. 그래서 애들이 많이 떼도 벌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해먹네. 야. 그래서 한 8빌리언씩 먹네. 가만히 있어도. 1년에 9빌리언씩 먹고 있네. 많이 먹- 아니요, 없죠. 네. 좋겠다. 근데 테더는 서클엔 또 인원이 꽤 많거든요. 한 1000명을 보겠는데 네. 테더는 거의 100몇 명 정도 수준으로 저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 저거 그냥 단기치 투자만 해놓으면 먹는 거니까. 아니, 그냥 회사 규모가. 그러니까 쟤네들 두 명이서 그냥 돌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귤레이션 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제 익세큐티브 오더에 사실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코인이 되게 그 크립토 이코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이제 제대로 된 법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 섹스도 처음에 이제 와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이제 법령을 제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봤을 때도 그냥 굳이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뭐 미국 화폐의 위상을 아까 그 소버레인티를 더 높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우선시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더 앞서서 유럽에서나 뭐 두바이 아니면은 뭐 싱가폴, 홍콩 이런 데서도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이제 규제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들한테 너네 이거 만족해 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고 그 애들을 이제 심사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얘네의 스테이블코인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이제 거래소들만 합법입니다. 라고 이제 하고 이제 계속 규제를 들어가는 거죠. 뭐 VPN 이제 막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카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은 테더와 그 통화를 못했어요. 아까 이제 테더와 이제 USD 서클의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제 USDT가 제일 이제 마켓 쉐어가 높았는데 유럽에서 지금 제일 큰 관건은 뭐냐면은 테더가 USDT가 저 유럽의 저 레귤레이션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영업을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의 마켓 쉐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제 서클 USDC의 이제 쉐어가 더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게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서클에서는 실제로 이제 USDC 말고 이제 달러 이제 백된 스테이블 코인 말고 이제 유로 백킹된 게 이제 URC거든요. 그래서 걔네도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유로 패킹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 볼륨이 엄청 미미해요. 그래서 USD 이외의 피아트 커런시에 패킹된 게 1%가 안 돼요. 그 서플라이 전체에서. 왜 그럴까? 그냥 사실상 그 뭐랄까 페인 포인트가 없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것들이 네. 아까 얘기했던 건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한 페어들. 근데 이제 굳이 다른 게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미국 달러를 소유하고 그걸로 이제 페이먼트를 하기 위한 수요인데 거기서도 다른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다른 피아트 커런시들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수요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유로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유로 달러와 실제 유로의 그 서플라이 그 볼륨이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네. 근데 유럽에서의 그 달러 디퍼짓의 그 볼륨이 훨씬 더 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관련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뭔가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저희 프로젝트 얘기했던 펀딩 피를 먹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아까 말했던 뭐 테더나 서클 같은 애들보다는 훨씬 시큐리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테더나 서클 애들은 얘네들이 받은 그 그러니까 돈을 캐시나 딱 아까 얘기했던 단기 국채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자기네가 이제 먹는데 얘네는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더리움 이제 숏을 1배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펀딩 피를 먹고 그 펀딩 피를 이제 저 토큰을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한 7%에서 9% 정도가 나오거든요. 수수료가. 그래서 사실상 뭐 무위험으로 7% 9%를 먹는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뭔가의 투자 자산, 투자 세큐리티를 뭔가 그런 만든 거죠. 어. 자기네들의 그 스트레이티지로. 이더리움은 어떻게 쇼치나요?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거. 아니 여기 지금 거래 여기 보면 중앙 거래소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 바이빗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그 전략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쫄 선물 치는 거죠. 숏 선물 롱 스팟이에요? 네. 롱 스팟 숏 선물 쳐서? 네. 아, 우리하고 이거 똑같이 먹는 거네?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해서 이자 주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아, 해서 그래서 그 뭐- 돈을 가지고 이제 아. 투자를 하는 거죠, 얘네가. 그럼 얘네도 한 6빌리언 되거든요, 지금 시총이. 야, 씨. 이거 내가 이걸 몇 년 전에 생각했지, 우리가 이걸 몇 년 전에 이거 해야 생각했으면.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간단한.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 간단하지만 또 이제 굉장히 돈을 뭔가 이제 쭉쭉 빨아먹기 좋은 그 훌륭. 네, 디파이 모델 만드는 애들인 거고. 훌륭하다. 훌륭하잖아. 훌륭한 소리. 돈을 황금알을 낳는 법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최근에 저 며칠 전에 이제 나온 뉴스인 건데 지금까지는 너네 우리가 돈 맡기면은 그 테더나 서클 너네가 돈 다 먹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고객들한테 나눠주겠다 라고 이제 나온 게 그 yield bearing stable coin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Figure이라고 얘네는 원래 있었던 핀테크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되게 뭔가 듣보잡 어떤 블록체인에다가 올려서 그 일들을 고객한테 나눠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러니까 제안을 했고 거기서 이제 SEC 목표를 받은 거죠, 증권으로. 그리고 이제 테더의 코파운더였던 사람도 자기네도 비슷하게 이제 그 뭐 파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제 USP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똑같이 이제 런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뭐 트레이딩을 위한 유스 케이스도 있고 이제 스토어 밸류 뭔가 사실 그 세이빙 어카운트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유스 케이스로. 그리고 페이먼트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집중하고 떼어내서 거기서 뭔가를 더 발전시키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세이빙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형태로 블랙락이랑 피델리티의 디지털 에셋 부서에서 제일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안에서도 딱 그 토커나이즈 트레저리를 만들어서 그 머니마켓 펀드를 타겟한 토큰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락에서 한 거를 이제 비들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하는 게 딱 그냥 토커나이즈 트레저리를 하는 거고 얘네가 최근에 한 600밀리언 정도 이제 마켓캡을 만들었어요. 얘네는 지금 거의 완전히 그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그 허들이 높아요. 5밀리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네.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분의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바텀업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 이제 우리 그 트레이더들, 개미들을 위한 이제 프로덕트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블랙락의 뭐 이 뭐랄까요? 블랙락의 이 방식이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땐 블랙락이 되게 그냥 이코시스템을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에서도 계속 조금씩 발전했는 게 저것도 보시면은 지금 2023년부터라고 돼 있지만 좀 꽤 됐어요. 제일 처음은 뭐 아마 2020년인가 그럴 거예요. 처음에 저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사실 디파이는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빠바방 해서 내가 원하면은 뭐 바로 거래할 수 있고 그게 특장점이었던 건데 초기에 이제 토커나이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은행이랑 똑같아요. 내가 저 토커나이징 에셋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바꾸고 싶으면 2, 3일을 걸려야 됐다면서 그 비즈니스 데이로 2, 3일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 상에서는 사람들 이 트레이더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인 거죠. 그럴 거면 그냥 기존 시스템을 쓰냐 저걸 왜 쓰냐 그렇지. 이게 되는 건데 쟤네가 한 게 어쨌든 자기네들이 좀 레퓨테이션과 그 서클과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저 토커나이즈 트레저리를 바로 즉시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덕트를 런칭을 한 거거든요. 바로 USDC로. 네, 바로 USDC로, 그러니까 바로 현금은 안 되지만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걸 한 네. 거죠. 근데 기존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못했던 게 그거를 그 중간 리스크를 지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건데 네. 서클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이제 그 돈을 받으면 자기네도 트레저리를 살 거니까 그냥 오퍼튜니티 코스가 없는 파트너를 하나를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서클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걸 할 수 있게 됐고 그 이후에 뭐 온도 파이낸스 같은 다른 디파이 회사들이 네. 블랙락이 만든 그 토크나이즈 에셋을 사용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더 낮은 레벨의 고객들, 조금 더 이제 리테일스러운 고객들을 위해서 인스턴트 그 리뎀션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거 자체가 이제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레이어가 된 거죠, 사이에서. 그래서 블랙락이 이제 나름 시장에 좋은 일을 해줬다. 트레저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약간 숏텀부터 롱텀까지. 대부분이 숄텀이에요. 지금 숏텀이에요? 대부분 숄텀이에요. 지금은 대부분 숄텀 그 에셋이에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롱텀 트레저리가 생기는 순간부터 자산 운용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롱텀 트레저리가 있어야 자산 운용에서 이제 인컴을 계속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제 막 그러니까 리스키 에셋 몇 프로, 그러니까 트레저리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큰 돈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심히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하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롱텀 트레저리 묶어가지고 향후 5년 안에 은퇴하는 사람들한테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마켓에 등락에 상관없이 매달 1,000불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걔네들은 그냥 그거 넣어놓고 그냥 forget about it. 뭐 그러면 그냥 매달 돈은 계속 나오는 거 연금처럼.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약간 이런 여러 가지 트레저리 레더가 3개월부터 30년까지 쫙 있어줘야지. 그걸 저희는 막 매달 바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엄청 바쁜 건데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달달이 우리가 데이 원에 너네한테 프로미스 했던 캐시플로우를 100% 만족시켜 주겠다. 약간 이런 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가 토큰으로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레저리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블록 사이즈가 커야지 투자할 수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거를 트레저리를 먹으려면 결국에는 트레저리를 투자하려면 결국 ETF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블랙록이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를 큰 걸 했다가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 컨슈머한테 갈 수 있게 네, 그런 거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은데 그 가는 시점에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하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자산운용 시장이 지금 2 트릴리언 달러가 저희 회사만 2 트릴리언 달러니까 한 10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전체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오면은 엄청 큰 시장이죠.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제일 지금 큰 애들이 USYC라는 애인데 여기 제일 짙은 요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를 최근에 서클이 샀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서클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즈니스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벤지 얘네도 무슨 벤자민 프랭클린 뭐 그런 회사 그런 트래시파이 회사에서 만든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도 아니죠. 좀 됐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프에서도 이제 브릿지는 이제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스트라이프처럼 이제 그 페이먼트 솔루션을 만든 데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인수를 한 거고 페이팔도 이제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인수해서 얘네는 이제 테더나 서클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마켓 뭐 1빌리언을 얼마 전에 찍었고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얘네도 이제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저도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페이먼트 볼륨이 얼마가 되냐 이거 페네트레이션이 얼마나 됐냐를 궁금해하는데 사실 그 데이터를 공개할 만한 애들이 제일 쉬운 애들이 이제 페이팔 이런 애들인데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둠션이 많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블록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유스 케이스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패턴상으로 휴리스틱을 좀 잘 써가지고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그 의도를 그 트랜잭션만 가지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세 가지 유스 케이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트레이딩 그리고 스토어 밸류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자기 자산 방어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나 자기 이제 환율 많이 떨어지는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USD 대신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페이먼트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뭐 무역할 때 내가 뭔가 수입할 때나 수출할 때 그런 거 대금을 이제 USD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던가 이민자들이
내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 돈을 보낼 때 기존에 있던 그 송금 시스템 안 쓰고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이제 보낸다던가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고 수수료도 훨씬 싸니까 그 유스 케이스를 사실 나누기가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프로세싱하는 볼륨들을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얘네가 그런 거 공개하지 않는 걸 봐서는 미미하다. 아직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제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유로 달러의 내러티브거든요. 그래서 유로 달러는 그냥 US 달러인데 미국에 있지 않아서 이제 대부분 이제 유럽에 있으면서 그 미국 뱅킹의 규제에 영향을 안 받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역사를 보면은 이제 거의 그 냉전 이후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미국 달러를 미국 은행에다 예치하면은 생션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가 이제 프리즈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유럽 은행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디퍼시트를 하게 해주고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대출을 해주고 단기간 대출을 하면서 여기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짧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시장이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거의 얘네 볼륨은 정도야 400트릴리언인가? 네? 200트릴리언인가? 엄청 커요. 유로 달러의 저 볼륨이. 그래서 이런데 뭐 실질적으로 리스크는 뭐 FDIC 그 인슈런스는 없지만 실제로 뭐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훨씬 높고 그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데이터가 이제 2006년밖에 없었는데 2006년밖에 없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440빌리언 이게 더 높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네도 처음에는 미국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규제권이 없는 애들인데 하다 보니까 미국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좋아. 라고 하면서 점점 그냥 그러니까 완전 직접적으로 밀어주진 않지만 쟤네들의 이제 뭔가 이 위기가 있을 때나 미국 내에 이제 달러 그 지위가 흔들릴 때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금 때문에 이제 금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바꿔달라고 할 때 그 흔들릴 때 그냥 우회적으로 이제 유로 달러를 이제 밀어주면서 뭐 통화수업 이런 걸로 이제 밀어주면서 유로 달러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이 궁극적으로 유로 달러와 같은 역할을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그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머니로 시작해서 계속 증권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단어는 다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지만 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씩 더 이제 그 마켓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